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단 하나의 질문, 임창덕 지음, 출판사는 텍스트, 나답게 살기와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준비하라는 이야기, 나 자신을 알게 하는 이야기, 음식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 일상을 살아가는 법,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다룬 책이고요. 각 챕터마다 읽은 책들의 이야기로 많은 책을 읽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좋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마치 한 권이지만 정말 여러 권을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유익했던 책입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임창덕 변화관리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동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캐나다에서 상담학 박사를 취득했다.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부원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 교수, 농식품교육정보문화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다양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2014년 등 세종의 저서가 있으며 창업, 브랜딩, 재무설계뿐만 아니라 음식, 농업 정책, 다문화, 마을 기업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변화관리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목차, 프롤로그, 1부 변한다는 것만이 확실하다. 2부 당신은 누구입니까? 3부 목적이 이끄는 삶. 프롤로그 단 하나의 질문에 내놓는 유일한 답.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반향이라는 말이 있다. 성공은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이다. 내 삶의 목적, 너무 열심히 따라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잠재력을 상실하고 만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사건에 해당하는 목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 질문은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한다.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오직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목표를 가르쳐 줄 것이다. 2020년 12월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변화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패가 많다고 해도 오히려 많을수록 더 좋다. 그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가 있음에 감사하라. 시장 규칙 아닌 사회규범, 부모, 수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수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부모의 병수발은 1차적으로 가족의 몫이었다. 하지만 재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 15%, 시설 서비스는 본인 부담 20%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법, 사람다움을 잃지 않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같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 시기일수록 스스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당신은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공유주의 비극, 미세먼지와 코로나19. 환경 오염의 가해국은 언제든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관계 중독에 빠져 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인간관계. 행복을 위해서든 생존을 위해서든 관계망 형성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처럼 관계를 요구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사회 트렌드가 관계망 형성에 있다면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한 사람의 인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관계가 최대 150명이라고 하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두뇌는 150명 정도가 넘어서면 관계의 관리 한계를 넘어선다고 했지만 요즘은 이러한 개념이 무의미해졌다. 요즘은 관계의 과잉 시대고 관계 중독 시대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인 것은 맞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늙어서도 재테크 외에 인테크에도 몰두한다. 생존 사회 필살기 스트레스 해소법. 불안은 삶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행복까지 빼앗아 간다. 불안한 감정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생기는데 이때 나쁜 활성산소를 중화해 줄 수 있는 것이 과일, 채소 또는 휴식이다.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사람들에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물으면 대다수가 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대답도 많을 듯 싶다. 돈이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만족감을 갖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 뇌에 있다. 바로 적응 때문이다. 행복에는 필요 조건만 있을 뿐 충분 조건은 없다. 따라서 특정한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소소한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인 것 같다. 지속적으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사람은 조금 먼 미래를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명 먼 미래 효과이다. 열정은 식는 순간 묵는다. 삶이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해 닳도록 열정을 불태우자. 반드시 부디 열정으로 살자.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활력을 주는 일일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탈무드는 유대인 구전 율법의 후대의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전통과 관계 등에 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다. 탈무드 공부는 토론 방식인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브루타가 동료를 의미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상대방과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토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하브루타 교육 vs 인문학 연결. 지금은 연결 및 창조 능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서 관점을 바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자기 확신이 되기까지 심리 상담 중에 인지치료라는 게 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심년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힘들어 죽겠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면 결국 말이 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를 심층 언어라고 한다. 차별화 시대에 살아나는 방법. 대고 법칙이라는 게 있다.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된다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이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고 했다. 노력하는 과정이 모여 곧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노력이 모여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테르 효과,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효과,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효과를 네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선택 어려울 땐 가치를 따지자.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행복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그 일을 좋아하면 잘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고 일을 좋아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 마음의 목소리를 따르라. 무엇이 기대감으로 흥분하게 하는지, 그리고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말해보세요 라고 끝을 맺는다. 방탄소년단의 연설을 들으면서 2005년 6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한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이 생각났다. 생각의 힘을 펼치는 3가지 방법. 첫째, 단순하게 생각하고 명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반복해서 생각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셋째, 당초 마음먹은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환류되어야 한다. 나다워질수록 나 자신과 가까워질 것이다. 많이 쓰고 생각하고 선택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아직까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더욱 간절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성격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성격을 외향성, 내향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마음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는 것의 차이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사는 것. 스티브 잡스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독서라고 할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월 평균 독서량도 한 권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책을 읽는 것도 의지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루에 15분이면 연간 30권의 이상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학자 나르케 마코토는 초병렬 독서법을 주장했다. 10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방법인데 다양한 지식을 접하면서 획기적인 발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저도 요즘에 학원에서 놓고 읽는 책이 있고 집에서 읽기도 하고 하루에 이제 2-3권을 동시에 읽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권만 집중해서 읽었는데 2-3권씩 읽는 것도 집중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책을 읽을 때마다 날짜와 그게 몇 번째 읽는 책인지 표시해 둔다고 해요. 다 읽었을 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시간과 장소를 기록해 둔다. 좋은 구절을 만나면 밑줄을 친다. 어린 자녀가 커서 같은 책을 읽다가 밑줄 그어진 부분에서 맞이할 감회를 생각하면 밑줄도 조심히 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독서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들여야 하는 습관이다. 책을 보면 미래의 길이 보인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습관이었다고 했고 요한 볼프강 괴테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여지껏 그것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독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다가 나중에는 쇠 사슬처럼 된다라는 스페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첫 마음을 돌아보며 연초가 되면 사주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혹은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엄 효과라고 한다.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연연하는 삶은 오늘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생각의 풀이 다양할수록 발전한다.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름이 아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 요인, SBS 스페셜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자.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우기 전에 단기 계획 또는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단기는 초등학생, 중기는 중학생, 장기는 고등학생까지 연습량이 다소 적더라도 장기 계획을 세운 아이들의 실력이 훨씬 뛰어났다. 아, 맞아요. 저는 이제 악기를 다루는 일을 가르치다 보니 이 말에 무척 공감합니다. 연습해도 실력이 느는 사람과 안 느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 조망에 있는 것이다. 시간의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필자의 목표 중 하나는 매년 한 가지 이상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그 덕분에 2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연간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연간 20회 이상 언론에 기고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시대인 지금 글 쓰는 능력도 성공을 위한 중요한 능력 중 하나다.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진정성이 전달되어야 한다. 자신을 멋지게 만드는 세 가지 힘이란 경력, 실력, 매력이다. 브랜드 가치는 진정한 사랑에서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이 부분에서는 노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 하지만 음식이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음식은 우리 몸에 직접 들어오기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인생은 사계절과 닮았다. 가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 생존의 힘, 사회화, 긍정 정서와 행복, 긍정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긍정 정서는 행복감을 높인다. 행복의 50%는 유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부모님과 전화 통화할 때면 녹음을 해두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하나 봐요. 밥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이런 말들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음을 알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야겠다. 이렇게 녹음을 하면 나중에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녹음을 해야 되겠네요. 기적은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역경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우연을 내 편같이 만들어야 한다.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운명이 되며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기적이라 부른다. 단순함이 최고 가치다. 단순하게 살아라.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다. 이 원칙은 전략의 원리 혹은 단순성의 원리로 불리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가장 단순한 것이 답이라는 말이다. 정리되지 않은 글일수록 사족이 많고 분량이 많을 수 있다. 이성적인 것보다 매력적인 것이 낫다. 열등감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지만 때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에필로그 노력하는 삶에 대하여 누군가의 인생에 유익하기를. 이번 단 하나의 질문을 정리하면서 보니 열정, 노력, 마인드셋과 동기 유발에 관련한 내용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드림캐쳐인 것만 봐도 그렇다. 나의 주된 관심은 노력하는 삶이다. 언론에 꾸준히 기고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내가 한때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글은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변화관리 컨설턴트 임창덕의 인문교양 에세이, 정말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알아도 정말 많은 교양과 인문교양이 쌓일 것 같고요.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한 권의 책이지만 정말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